네, 마켓 포인트 이어가겠습니다. 하재누리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장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뉴욕 증시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감에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거래소 대형주의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이고요. 코스닥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양극화 현상 여전히 이어집니다. 세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금융, 통신, 전기가스 업종 강세를 보였죠. 이 점 특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 확인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를 좀 봐야겠어요. 지난 밤에 좀 여러 소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2분기 GDP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그게 좋았는데 증시에서는 네. 좋은 거를 또 반대 입장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수치가 좋았으니까 그러면 돈을 줄이겠구나. 그러면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겠네?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면서 그럼 빠져야지 해서 이제 약세가 되는 부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제가 이제 타이틀을 잡은 게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감에 혼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표가 좋게 나오면 나올수록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커집니다. 그럼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원위치시키겠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다우 나스닥 지수 마감된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왼쪽 게 다우 지수고 오른쪽 게 나스닥 지수인데 다우 지수 최근 고점 치고 나서 계속 눌려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상승을 할 때 유동성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도 감안할 수가 있는 거죠. 유동성을 줄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반대로 이 나스닥 시장은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은 엄청 좋고 이 다우지수 나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나스닥 쪽의 움직임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나스닥 쪽에는 개별 종목들의 재료에 따른 반등폭이 훨씬 커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트위터의 실적이 호전되면서 무려 22% 급등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루에 22%가 아주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오늘 그 뉴욕 증시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에 한 10개 종목 정도가 올랐는데 그 오른 종목을 보게 되면은 월트 디즈니, 맥도날드, 또 나이키, 뭐 존슨앤존슨, 그다음에 비자 이런 것들은 사실 굴뚝사업과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경기가 호조되면서 소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올랐냐? 그건 또 아닌 것이 지금 월트 디즈니 화면에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데 올라가다가 주춤하다 올라갔는데 사실은 그 뭐 소비 관련된 종목 중에 코카콜라는 아침 잠깐 반등했다 하루 종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관련주가 다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종목별 움직임의 폭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나스닥보다는 지수 전체 흐름이 좀 눌려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는 것이 현재 시장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최근 들어서 며칠 전부터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 한국물이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ADR, DR 가격의 변화를 좀 예의주시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화면에 제가 지금 한국물 DR 가격에 대해서 일단 상장된 것만 비상장된 것도 우리나라에 비상장된 것도 있기 때문에 상장된 것만 올렸는데 일단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마감된 걸 보면은 결국 우리 시장 쪽에 외국인들의 시각은 그동안 쭉 흐름을 며칠 지켜봤더니 이 DR 시장의 흐름하고 상관도가 있더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DR에 상장된 종목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로 인해서 그 종목이 움직인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시각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물 DR 가격이 외국인들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군요. 오늘 장에서 지금 외국인들 여전히 2,400억 원 가까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볼 부분이 코스피와 코스닥 여전히 양극화예요. 그렇죠? 코스닥이 더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어제 말씀하셨을 때는 코스닥 아직도 이 조정의 여백이 남아있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너무 잘 올라왔기 때문에 여전히 좀 시각 변화 없으세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내려서 전저점이 524포인트거든요. 그럼 지금 530포인트 초반에 있으니까 기술적인 반등 가능 시점에 어느 정도 근접하고 있지만 문제는 거래가 안 늘어나요.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소 코스닥 합하면 거래는 분명히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되면서 뭐 4억 주 때 최근 들어 한 번도 못 봤었거든요. 근데 그저께 거래는 4억 주를 훌쩍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증가되는데 코스닥 쪽으로는 거래가 증가가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조정을 받는 폭이
뭐 깊지 않더라도 조금 더 길어지는, 그래서 반등의 가능성에 근접은 했지만 거래량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기 쉽지 않고, 또 한 가지 맹점이 뭐냐면요. 코스닥 시장이나 소형주가 간다니까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 돈만 사면 되는데 신용으로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많다는 거죠. 지금 신용 그 증가 규모가 19일째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 코스닥의 종목이 급락하게 되면 그 종목이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수급이, 이 신용 물량이 매물로 나오면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의 당분간 약세 가능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럼 거래소는 지금 어때요? 오늘 조금 쉬어가는 것 같거든요. 여기가 끝은 아닐까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2070선 정도 되면 머뭇댈 거다라고 봤는데 2090 위로도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머뭇댈 수 있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조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처음 역할을 한 것이 뭐냐면 증권업종이었어요. 금융주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런 쪽 금융주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지금 움직임 자체가 강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 여기서 다시 급락세로 밀릴 가능성은 일단 기본적인 수급적인 또 종목의 섹터 움직임에서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 은행주의 강세가 시장의 추세 상승을 좀 뒷받침해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업종을 좀 더 볼까요? 금융, 통신, 전기가스, 오늘장에서 모두 좋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특히나 통신이나 전기가스에 대해서는 이 배당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세 업종이 장 초반에 특히나 좀 강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자, 우선 그 통신업종 어제도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통신업종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단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뉴욕 증시의 움직임을 지수를 보지 말고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움직였나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하고 유관하다라고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움직였던 그 종목들, 예를 들어서 어저께 움직였던 뭐 AT&T나 이런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에 우리나라 뭐 통신주 상승에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은 아닌데 수급적인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이 오늘도 지금 3% 아주 상당히 강하게 올라 있거든요. 그럼 이 3% 올라 있는 SK텔레콤의 주가 움직임의 그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일단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은 뉴욕 증시에서 움직였을 때 외국인이 안 사 기관이 샀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수급적인 면은 어떤 근거를 보고 매수세의 움직임의 역할이 확인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통신업종에 대한 부분은 당분간 주가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나름대로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철강업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철강업종을 보게 되면 철강업종의 주가가 최근 들어 지수 움직임 자체, 철강업종 지수가 3일 연속 음봉인데 좀 눌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이따 한번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실 대형주 중에서 신용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서 저 바닥권에 내려가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이 신용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형주는 신용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은 개인을 빼고 기관 외국인이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부담감 없이. 그런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데 사실 철강 금속 업종의 대표 종목도 그런 상황에 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또 추가 가능성도 여전히 좀 남아있다고 봐야죠. 네, 전기가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전기가스는 한국전력이 주도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주가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누가 주가를 끌어갈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의미를 부여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제한적으로만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본다면 한국전력의 여기 화면 보시는 대로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 분명히 지수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죠? 지수 관련주인데도 외국인 매수가 아주 강하게 유입되는 부분에서 여기다가 제가 연결을 좀 시켜보게 되면 요거 좀 화면 보시는 게 한국전력의 신용인데 신용 물량 빨간색이 신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요게 신용인데 신용이 바닥권에서 늘어난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쪽으로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과수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외국인 기관들이 어쩌면 조금 더 영악하게 매매를 하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한국전력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전기값 인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핑계거리고 실질적으로는 수급세가 들어오는 것이 가만히 보면 종목별로도 신용이 증가되지 않은 종목, 공매도가 없는 종목 이런 쪽으로 대부분 몰려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매도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좀 맞춰서 체크를 좀 하시는 거
또 신용이라는 것에 체크 포인트 맞춰 보시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꾸준히 좀 언급을 해주시고 있는 부분이에요. 공매도 관련해서 오후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오후장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철강조선 신용물량 적은 대형주에 주목하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형주, 코스닥, 신용매물을 경계하자고요. 세 번째입니다. 시초가 상승 종목 눌림목을 공략하자. 세 번째 포인트 되겠습니다. 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먼저 철강, 증권 앞서서 오전장 포인트에서 나왔던 종목들인데요. 얘기들인데 여기에서 좀 신용물량 적은 대형주, 한국전력을 앞서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철강과 증권주 속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증권주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증권주는 조금 좀 비껴가야 돼요. 네. 증권주가 많이 오르고 지수를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하지만 증권주가 밀려버리면 지수가 약세가 됩니다. 지수 움직임에 처음에 같이 상관도를 보인 게 증권업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주목해 보실 필요는 있는데 여기 지금 그 철강업종을 보게 되면요. 이 철강업종 화면에 지금 철강업종을 제가 올려놓을 건데요. 이 철강업종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음봉이 3개 연속 나왔단 말이에요. 눌림이 있는데 눌림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흘 전에 양선의 중심값을 훼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밀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포스코고 이건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업종 지수 흐름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업종이 음봉이 3개 나오는데 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비껴나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을 좀 끄집어내서 확인해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용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여기 내려가 있어요. 이게 지금 신용입니다. 최바닥. 완전 바닥까지 내려서 있다 보니까 올라가도 개인이 태클을 걸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여유롭게 기관 외국인이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T 종목이나 증권업종도 주목은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경계감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단 전기, 전자 이런 쪽보다는 이 철강, 금속 업종 쪽에 더 무게 중심을 싣고 주목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 두 번째 내용을 좀 봐야죠. 자, 소형주와 코스닥은 신용 물량을 경계해야 됩니다. 살 때는 그저 좋습니다. 올라가니까. 근데 사기 전에 내가 살 종목의 신용이 많이 늘어났는가? 공매도는 혹시 많이 나오지 않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 공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누군가 그 종목을 빠지라고 기도하고 매도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신용까지 증가되어 있다면 이거는 첩첩산중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화면에 하나 잡아놨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 공매도 상위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뭐 루멘스 서울반도체 뭐 가지고 계신 분한테 무조건 나쁘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루멘스 서울반도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게 루멘스니까 그 루멘스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게 신용입니다. 신용 고점이 작년 9월 달의 고점 그러니까 40만 주까지 다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신용이 급증을 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최근 들어 어땠나를 한번 보면은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주가가 음봉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수급적으로 분명히 어긋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루멘스의 주가 움직임이 개인 매수, 여기 화면 보이시죠? 개인 매수가 닷새째 엄청나게 증가. 어제는 무려 77만 주가 매수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현재 프로그램이나 이런 저런 걸 다 빼더라도 신용으로 인한 부분이 주가 걸림돌이 분명히 되고 있다. 그래서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이 큰 종목은 일단 중소형주 같은 경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비껴가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 실적도 어제 안 좋았고요. 발표가 났는데요. 좋지가 않았고 오늘 장에서 거의 하한가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공매도 상위 종목에도 이름을 올려서요. 추가 하락도 반드시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현재 오늘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아마 하루 이틀 정도 조정받으면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종목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 부담감이 크고 공매도까지 가세해버린다면 이거는 상당히 접근성이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에는 상위 종목에 랭크돼 있는 부분이죠. 공매도가. 근데 이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되면은 신용이 다시 좀 고개 들면서 고점 언저리까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역시 별로 수급적으로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 악화도 이유가 되지만 기본적인 수급 자체의 근거도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주가 약세 요인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 포인트 좀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시초가 상승 종목. 앞서서 업종으로 봤을 땐 통신, 금융, 전기가스 모두 강세였는데 이런 종목들 눌림목을 공략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뉴욕 증시를 보게 되면은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움직인 종목을 보게 되면 아침 나절에 강세 종목이 그냥 쭉 가는 상황. 근데 1시간 반 정도 전화서 장중 저점에 눌림목이 나올 때 그때 매수세가 유입됐다면 종가 구간이 수익을 챙기는 이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그런 모습과는 뭐 크게 차이를 두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시작하고 5분, 뭐 10분, 30분 이렇게 그 거래 비중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주만 몇 가지 잠깐 예를 들면 호텔신라, 고려아연, 포스코, LG화학 이들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은 신용 물량이 거의 바닥권에 내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종목이 눌림목이 나올 때는 기관들,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우리도 그런 시각에서 같은 시각에서 주목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오후장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마켓인사이드 1부 마치겠습니다. 종목 카운슬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미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고민 있으시다면 02-2128-3388번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후 4시에 종목 전략 친절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2부로 이어갑니다.